미쳐버린 고물가 시대에 한 달 생활비가 남아나진 않으시죠? 식비라도 줄여야겠다 싶은데 라면만 먹으면서 버티고 싶진 않고 적당히 맛있고 건강하게 식비 아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미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고기를 삼시세끼 꼬박 먹으면서 한 달 식비 19만원 도전! 여러분도 제가 한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고기는 배 터지게 먹으면서 식비 반토막 낼 수 있을 겁니다. 자취생 여러분들, 고물가 시대에 같이 힘내자고요.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렴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100g에 800원을 넘어가지 않는 고기를 골라보겠습니다. 100g에 800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이 녀석들이라면요, 목전지와 뒷다리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뒷다리살은 저렴하긴 한데 너무 퍽퍽한 거 다들 아시죠? 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뒷다리 제끼고 퍽퍽하지도 않고 저렴하고 맛있는 목전지로 가겠습니다. 이 목전지라는 부위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합쳐진 부위로 저렴한 부위 중에선 가장 맛있는 가성비갑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망주죠. 그냥 쿠팡에서 목전지 검색하고 100g당 가격이 가장 적은 고기로 부위용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기는 1인분이 200g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하루에 필요한 고기량은 600g이겠네요. 한 달 동안 삼시세끼 고기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곱하기 30, 우리가 한 달치 먹을 목전지의 양은 18kg입니다. 이 18kg의 가격은 14만 4천원입니다. 대박이죠? 한 달 내내 삼시세끼 고기 먹는데 14만원? 대박입니다. 근데 고기를 한 달 내내 구워 먹기만 하면 솔직히 무리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자취생들을 위한 끼니별 초간단 목전지 레시피도 구성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달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도 같이 사야겠죠. 파 2kg 6,600원, 양파 3kg 8,800원, 고추 500g 5,120원. 파, 양파, 고추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서 썰어놓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해가지고 조리에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는 게 저렴합니다. 그래야 20만원 컷을 할 수 있더라고요. 케찹 300g 1,300원, 그리고 중국산 김치 1kg이 5,900원. 중국산이라 악플 달리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요. 저도 중국산 김치 찝찝한 거 압니다. 근데 진짜 싸게 먹으려면 어쩔 수 없고, 중국산 안 드실 분들은 국산 김치 사고 한 달 식비로 2-3만원 정도 더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남성 1명 기준으로 한 달간 쌀 소비량이 약 9kg 정도 된다고 해요. 쌀 10kg 하겠습니다. 25,900원. 식비 아끼려면 햇반은 무조건 포기해야 됩니다. 햇반 30개 사면 거의 4만원 돈 나와요. 쌀이 훨씬 쌉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정확히 한 달 동안의 고기, 야채, 쌀, 김치를 포함한 모든 식재료의 값이 19만 7,62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갖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후추, 소금, 설탕, 고추장, 다시다, 간장, 미림, 다진 마늘 등과 같은 조미료는 집에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사면 20만원대로는 절대 한 달 못 버티더라고요. 죄송해요. 이건 본가에서 슬쩍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 나 이거 좀 가져갈게.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용, 아침용, 점심용 레시피를 따로 나누어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저녁에 먹을 메뉴부터 추천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하루 식사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구워 드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맛도 있고 제법 차려 먹는 느낌도 나니까요. 근데 한 달 내내 구워 먹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초간단 목전지 스테이크입니다. 저녁으로 딱이에요. 고기 한 덩어리 준비해 주시고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양쪽에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고기에 칼집을 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조금씩 뿌려줄게요.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 고기를 올려주는데 약불로 구워주도록 할게요. 고기를 익혀주다가 핏기가 올라오면 뒤집어 주도록 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 5개를 넣어서 같이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먼저 빼주시고요. 기름을 덜어준 후에 버터를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넣어주도록 합니다. 버터와 함께 고기를 구워주고요. 고기가 다 익으면은 고기를 먼저 빼줍니다. 팬에 그대로 케첩 2스푼을 넣고 간장 1스푼, 식초 1스푼, 물을 살짝만 넣어주고 졸여가면서 가열해주겠습니다. 마늘을 먼저 넣어주시고 조금 더 익혀볼게요. 고기를 넣어서 소스와 함께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양념이 잘 배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먼저 덜어주고 마늘을 덜어서 소스를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하나 맛보면 값싼 목전지로 만든 거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여기에 공깃밥이랑 같이 먹으면 저녁 식사 완벽하게 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두 번째 메뉴로는 김치찌개를 추천드려요. 왜냐? 찌개를 끓이면 보통 먹고 조금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끓여 먹는데, 이 목전지 김치찌개는 다시 끓여 먹으면 국물이 더 우러나서 다음날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녁 메뉴로 이 목전지 김치찌개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고기 200g 정도 덜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대파 반단 송송송송 썰어주고요. 청양고추 3개도 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반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물 540ml를 부어주고요. 고기를 넣고
참치 액젓 2스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래 끓이는 이유는 고기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끓이느라 물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든 물만큼 물을 다시 부어서 보충해주도록 합니다. 김치 400g을 넣어줍니다. 국간장 1스푼, 소금 반스푼, 간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설탕 반스푼, 다시다 반스푼 넣어주고 한솥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썰어뒀던 야채를 모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솥 끓여주고 나면은 완성입니다. 공깃밥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진짜 이 맛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침입니다. 아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먹던 찌개를 다시 재탕해서 드시면 어제 저녁보다 맛있고 간편하게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찌개만 재탕해서 먹냐? 그건 절대 안 되겠죠. 아침에는 반찬이 필요합니다. 이 목전지 케찹볶음 요거 하나 해놓으시면 찌개랑 같이 먹으면 정말 아침 든든하게 먹고 출발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은 군대에서 먹던 소세지 야채볶음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양파 1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대파 1단 송송송송 썰어주고요. 청양고추 2개도 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림 2스푼, 참치액 1스푼, 진간장 2스푼, 케찹 3스푼, 고추장 1스푼 넣고 슉 섞어주도록 합니다. 목전지 3덩이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기름은 중간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넣고 1분간 중불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서 1분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를 넣고 후추를 넣고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이것도 한 숟가락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밥 반찬으로 딱이고요. 밀폐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럼 바로 점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먹게 될 테니까 도시락으로 만들기 좋은 음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직장인들의 도시락은 얼마나 맛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데펴 먹기 편하고 데펴 먹을 때 맛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락으로 추천하는 메뉴는 목살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이 레시피가 정말 많은데 가장 간단하면서 도시락으로 싸기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 익혀주는데 소금으로 밑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으로 만들 고기는 굉장히 작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고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더 볶아주고요. 고춧가루 반스푼, 설탕 반스푼, 간장 반스푼 넣고 볶아주도록 합니다. 밥을 한 공기 넣어주고 파를 약간만 썰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볶아주면은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심지어 도마도 안 썼어요. 이거. 프라이팬 하나로 완성하는 초간단 볶음밥입니다. 야, 와 진짜 맛있어요. 완성된 볶음밥은 실온에서 30분 정도 식힌 뒤에 도시락통에 담습니다. 뜨거울 때 담으면 수분이 차서 눅눅해질 수 있어요. 도시락통은 당연히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밀폐용기로 해주시고요. 냉장고에서 5도 이하로 보관 추천하고요. 냉동 보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밥알의 식감이 다 깨질 수 있어요. 자, 데필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주고 700W 기준으로 2분 30초 돌려주면 됩니다. 가끔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밥이 좀 퍽퍽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한 숟가락 정도 물을 밥 위에 뿌리면 좀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이 좀 덜 하더라도 냉동으로 먹고 싶다면 똑같이 조리 및 보관을 하고 데울 때는 4분 30초 정도 데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꼭 한 티스푼은 뿌리고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9만원으로 한 달 내내 고기 반찬 먹는 법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자취남으로서 이 목전지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식비 아끼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자고요. 저처럼 식비 아끼고 싶은 자취남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